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태두 최고 권위자 허영 연세대학교 교수님인데 옛날에 경희대학교 로스쿨의 석좌 교수, 문재인의 지도교수였습니다. 허영 교수님은 진짜 우리나라 헌법학계에서는 가장 권위자다 이렇게 보고요. 교수님이 오늘 문화일보에 포럼에 칼럼을 썼습니다. 허영 교수님이 오늘 문화일보에 초유의 사법권 침해와 민주주의 파괴 이런 데 칼럼을 썼습니다. 초유의 사법권 침해와 민주주의 파괴. 근데 그 칼럼 내용이 법조인인 제가 봐도 구절구절이 너무나 우리나라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진짜 금과 옥조처럼 구절구절이 옳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 교수님의 이 칼럼을요, 가능하면 전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허영 문화일보의 초유의 사법권 침해와 민주주의 파괴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냐? 이재명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말한 권력 서열, 이거는 이제 학문적 근거가 없는 오류다.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 권력 서열론. 이거는 이제 학문적 근거가 전혀 없는 오류다. 법률로 내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말에 밑자락 깔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재판부가 위헌이 맞는데 이재명은 위헌이 아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려니까. 그래서 국회가 법원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권력 서열론이라는 것은 내란 전담재판부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밑자락 깔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장했죠. 국가 시스템의 설계자는 국회가 아니라 헌법 제정 권력을 가진 주권자의 국민이다. 그렇습니다. 국가 시스템, 우리나라를 이렇게 상권분립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거는 국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도 한 부분에 불과하다. 헌법 제정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권자의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동등하게 견제와 균형하는 이렇게 설계한 게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이 이렇게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제 균형을 위해서 국회 제정 법률은요, 얼마든지 법원이나 헌재가 위헌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가 만든 법률도 위헌일 때는 무효시킬 수 있는 게 법원과 헌재에 있는 이게 견제와 균형 이런 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요, 사법부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사법부의 독립을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다가 사법권을 맡기고 모든 사법에 관한 권한은 법원조직법으로 정합니다. 사법부의 기관이 재판이나 법관의 임명에 관여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법률로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법관 임명도 법무부 장관이 보내잖아. 외부에서 관여하는 거. 이거는 이제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다. 더군다나 사건은요, 컴퓨터로 무작위로 배정하잖아요. 무작위로 배정해서 랜덤으로 배정하는데 이걸 특정 판사를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맡기라. 이거는 이제 검사가 자기 편을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다. 이게 말이 되느냐? 허영 교수님 주장은 내란 전담재판부는 명백하게 위헌이다. 왜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개입하느냐? 변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랜덤으로 판사가 배상이 돼야 되는데 미리 판사 3명을 전담으로 정해놨는 거는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모든 국민은 법원과
헌법과 법원 조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법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 법률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사건, 특정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왜 김건희 사건만 전담재판부 해야죠? 왜 최상병 사건만 전담재판부를 하는 겁니까? 왜 특정인의 특정 사건만 특별한 법원으로 합니까? 뭐가 다른데요? 왜 김건희 사건은, 왜 최상병 특검은 이 재판부, 전담재판부 해야 되느냐? 이거야말로 특정인을 타겟한 바로 이제 처분적 법률이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재판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윤석열 재판부거든요. 뭐 내란죄가 중요하든 안 하든 이런 식으로 특별재판부를 두면 안 되는데,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는 뭐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두는 거죠? 최상병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다. 이렇게 허영 교수가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크게요. 크게 두 번째로 허영 교수님이 또 뭘 지적하느냐. 크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법개혁의 미명으로 추진 중인 법률안들의 내용도 위헌적이다. 특히 외부인사의 법관평가제, 외부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양심에 따라 독립에 재판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관을 위축시키는 그런 맥에 압박하는 거죠. 이것도 이게 위헌이고, 그 다음에 대법관을 갖다가 정원하는 26명, 이것도 이게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이것도 이게 위헌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77년 헌정사에 유례가 없다. 크게 법관 평가제와 대법관 정원, 이것도 이게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법원장 사퇴 공세는 대법원이 대선 앞두고 이재명이를 신속히 유죄로 파기환송 후부터 사퇴를 펴고 있는데, 근데 일선하잖아.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은 칭찬받을 일이지 공격받을 일이 아니다. 아니 633인데 1심에서만 2년하고 2개월 걸리잖아요. 근데 빨리 한 게 한 달 만에, 이게 칭찬받을 일이지 이게 욕 얻어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 공격받을 일이. 써놨네. 1심 재판만 2년 2개월이 걸려서 법정 시한을 넘긴 이 사건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은 대법원의 책무다. 특히 대선 앞두고 유력 주자가 유죄냐 무죄냐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자들이 이재명을 무죄를 했으면 아무 말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유무죄를 밝혀서 국민의 선택을 도와주는 것은 책무다. 이걸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허영 교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요, 허영 교수님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위헌적 제도와 협박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은 딱 놓잖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벗기기 위함이다. 결국 이재명의 방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벗기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법부 억누르기에 성공한다면 이재명은 살아나겠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쓰러진다. 이게 핵심. 결국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사법부 장악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게 성공하면요, 이재명이가 살아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쓰러진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살고 이재명이 살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허영 교수님의 주장에 100% 공감을 합니다. 자유를 누려온 국민은 형사사법체계가 중국식으로 변하는 걸 수용할 수 없다. 딱 지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중국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중국식으로. 중국의 공안 통치. 그거 딱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경찰 공안 통치하듯이 중국의 사법부는 형이화되어 있고 검찰도 유명무실하다. 그냥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안들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가고 있다고 허영 교수님이 주장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절박한 심정으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사법부와 국민은 더 늦기 전에 체제 전환을 막고 중국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 국민을 위한 법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식으로 우리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체제 전환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와 국민이 들고 올라야 된다. 이렇게 허영 교수님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느 한 구절, 구구절들이 옳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역시 허영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신 있고 양심적인, 원칙적인 강단 있는 이런 그 학자입니다. 제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부터 허영 교수님 책을 얼마나 꼼꼼히 봤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허영 교수님,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재명이가 말한 권력이 서열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개변이다. 헌법 근거 없는. 그러면서 이거 내란 전담재판부, 이거는 우리 명백하게 위헌이다. 위헌. 이렇게 질타하고, 그 다음에 법원평가제도나 대법원 정원,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는 이재명 선거법이 신속하게 이것부터 시작되는데,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빨리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결국 이제 민주당이 이런 짓거리 하는 거는 이재명 구하기 이건데, 이재명이 살려고 하면요, 대한민국이 죽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중국식으로 체제 전환하려고 한다.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과 사법부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런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문화를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역시 허영 교수님은 대단한 원칙, 소신, 강단 있는 학자다. 의용 헌법학자들이 판치고 있는데요. 이런 데 양심적인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허영 교수님의 지적처럼 우리 사법이 중국식으로 공산식으로 체제 전환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재명을 처단해서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